18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2절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 설치인데요. 크게 두 가지 나오죠. 먼저 간단히 설명하고 책을 보겠습니다. 저 왔어요. 재미없죠, 그죠? 공부 원하서 어렵고 재미없고 해야 될 점수 안 나오고. 그래도 합시다. 그래도 해야 돼. 어느 이게 승려 한 분이 스님이 뭐라 그럴까, 이 산속의 절에 막 오래 있었으면 10몇 년 있다 보니까 속세가 그리운 거예요. 물어보니까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찜질방 가는 게 꿈이래. 찜질방 가는 것이.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담가가지고 하면서 그냥 하고 싶은 꿈이었는데, 그래가지고 하루 날 잡아서 내려왔어요. 내려가가지고 이제 좋은 탕 들어가지고 막 때 삐끼고 뭐 삐끼고 했는데, 등은 아무리 깨끗이 잘라도 등이 안 시원한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등을 좀 밀을 데가 없나 보니까 저 옆에 자기처럼 머리 빡빡 깎은 젊은 애가 하나 있길래, 야 젊은이 일로 와서 등 좀 밀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 젊은 애가 보기에 아무 나이가 있든 말든 막 말로 한 번은 반말하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당신이 뭐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 중이야. 난 중3이다 이 새끼. 자 보겠습니다. 자, 무섭죠 이제. 분위기 다운되면 또 돌아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개발밀도 관리 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우리가 국토법에서 말하고 있는 용도 구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용도 구역은 개, 시, 수, 도 이 말고 없어요. 아시겠죠? 얘는 그냥 용어정에 의해서 이렇게 기반시설 등 때문에 설치하는 구역인데, 지정권자는 허가권자랑 같습니다. 구역에 누굽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뭐 한다고요? 지정합니다. 지정. 똑같이 지정한다.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서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중복된다 그럼 틀립니다. 절대로 중복이 안 돼요. 즉 동전의 앞면과 뒷면 사이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 조금 전에 한번 내가 설명했습니다. 개발이 밀도돼가지고, 개발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건물은 자꾸 늘어나는데 도로는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아. 그러니까 항상 차가 막혀. 그런데 반대로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의 설치가 곤란해요. 곤란해. 그러니까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할 때의 행위 제한을 좀 제한시켜 보자 해서 나온 것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왜? 도로 등 설치가 가능해서 곤란해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걸 내용을 이래 보시면, 주로 도시 지역 중에서도 녹지는 않겠죠, 그죠? 주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주로 공업 지역이 될 것이고, 요 지역 안에서 건축 행위 제한을 강화시킨다 할 때, 강화시키는 게 뭡니까? 건폐율과 뭐를? 그렇죠. 용적률을 오히려 거꾸로 강화시키려고 지정하는 구역이다 그 얘기예요. 구역이다. 이럴 때 용적률은 최대 몇 프로까지? 50%까지 가능한데, 강화가. 건폐율은 그냥 강화지만 숫자적 개념으로 강화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얘를 지정 절차는
당연히 지방 도계위 심의를 거쳐서 뭐 한다고요? 지정하고요. 또는 변경하고요. 지정 변경하고요. 지정된 뭐 하라고요? 공보에 고시함으로써 알려줘라. 이럴 때 심의 거치는 것들은 많이 있지만 특히 세 가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명칭 이름은 뭘로 할 것인가? 아시겠죠? 그러면 구역의 범위는 얼만큼 할 것인가? 건폐율과 용적률의 강화는 얼만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도 전부 다 심의를 거친다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일단은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1번에 의의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뭐 한다고요? 줄 거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2번의 쌍을 1번. 자, 지정권자 누굽니까? 특방, 특시, 특도, 시장, 군수거 어디에서? 주거, 상업, 공업이 있나? 주상공. 예. 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뭐라고요? 기반시설 설치가 뭐요? 곤란한 지역. 곤란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요. 절차 나오네요. 그죠? 심의 거쳐서 자 심의 특광 등은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그건 지정 변경하기 전에 뭘 거쳐라? 심의 거쳐라. 그래. 심의 거쳐서 지정 또는 변경한다 그 말이죠. 말뜻이 순서로 쓰면은 이때 1번에 구역 명칭, 구역의 범위,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강화 범위 전부 다 심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심의 거쳐 지정 변경되면 3번, 2번 뭐라고요? 지정하거나 변경되면 그때 가서 지자체 공보에 고시함으로써 알려줘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밑에 빈 공간에 동그라미 3번 적으세요. 동그라미 3번. 쌍가로 3번 바로 위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3번. 자 프린트 여기 프린트 여러분 내준 거 4페이지 펴보세요. 네? 왜 안 줬어요? 했어요? 하지마. 했어요? 하신 분들은 냅두고 하시면 냅두고 안 하신 분들은 자 이게 뭐 시험에 뭐 나오고 잘 나오고 문제가 아니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3번의 내용 추가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소는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뭐라고요? 게재해라. 별로 안 중요해. 그냥 게재해라. 그거 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진도 나가면서 그때 내가 봐드릴게요. 3번 지정 효과 건폐율과 용적률 강화다. 용적률은 최대 얼마까지? 50% 나오죠.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쌍거리 4번 기준 전부 다 말이 이제는 재미없어. 국장 한 번 더 기준 내용 보니까 이것도 한 번쯤만 읽어보시고 끝내겠죠. 그래서 거기 쌍가루 2번에 20%, 3번에 2년, 4번에 2년, 5번에는 2년 20%. 그걸 염두해서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걸 대체하겠습니다. 오래전에요. 20%를 30%로 바꿔낸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2년 20%. 그 외에 2번 마지막 줄 끝에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구역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3번 또 한 번 더 강조했네요. 용적률 강화 얼마까지? 50%까지 한 번 더 언급한 것이고요. 4번 구역 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 동그라미에서 얘가 잘 나와요. 주기적이 뭐 매월이든지 분기별인지 몰라요. 하여튼 주기적인데 즉시는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검토지 즉시 검토 X. 주기적으로 검토 즉시 X 하면 되겠죠. 즉시 X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얘가 좀 더 양이 많습니다. 얘 보면 한 3배 이상 양이 많은데 먼저 서로 간에 중복 지정이 안 된다. 그러면 법률상 이렇게 나와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란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의 지역. 뭐라고요?
그죠? 일단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뭐요? 외의 지역이다. 그럼 최소한 주상공은 아니겠지? 그죠? 안 웃네. 아까 너무 셌나? 나 중3이야, 이씨. 자. 주상공 빼고, 녹관, 농자. 요거 녹관 농자죠. 그리고 얘는요, 강화의 강화. 얘는. 강하죠? 자, 얘는 반대입니다. 녹관 농자니까 개발이 안 된 곳입니다. 말 그대로, 그죠? 보전 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읍면지역 한 시골을 연상해 주세요. 2차선 도로가 구불구불이 있고 양쪽이 전부 다 보이는 거는 논밭뿐, 군데군데 마을이 좀 있을 뿐이죠. 근데 현재로서는 녹관 농자 개발이 안 된 곳이지만은 여기에서 만약에요, 용도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녹관 농자에서 주상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것이고 법률이 완화됐습니다. 개정돼 가지고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전부 여기는 뭡니까? 얘는 해제 완화, 완화 해제. 그죠? 여기가 법률의 개정 제정으로 인해서 완화됐습니다. 어떤 구역에서 행위 제한 할 수 없는 구역에서 한마디로 개발 제한 구역이든 행위 제한이 딱딱하게 아주 행위 제한이 강한 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용도 지역이 변경되고 용도 지역이 개발하는 지역으로 완화됐습니다. 변경됐습니다. 이럴 때 반대 그죠? 얘는 뭡니까? 주로 완화 해제입니다. 그러면은 2차선 도로는 그대로 있는데 땅 위에다가 건축 행위가 기존보다 많이 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럴 때 지금은 좋은데 그 논밭에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물론 이제 개인도 되지만 개발 사업자가 거기다가 대규모 뭐 단지를 건설한다. 그 도로는 그대로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건물만 지면은 도로 2차선 가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너 개발행위 할 때 기반시설, 도로 등도 설치하라, 그 얘기예요. 설치하라. 하면은 좋고, 하면 또 일정 부분 또 인센티브 갑니다. 나 그거 할 만큼 돈이 없어. 그 용지 확보해, 내가 할게. 용지 확보하는 거나. 그것도 안 합니다. 특히 개발 사업자들은 하는 쪽이고요. 일일이 개인들은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은 돈은 잘 내거든요. 돈 잘 내. 어떤 경우냐? 작은 건축물은 말고 단독주택이거나 숙박시설 특히 이런 것들을 건축할 때 신축하고 증축인데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만. 정리하면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만. 단독주택, 등 일정 부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곱하기 해가지고 돈의 액수가 차이 나겠죠. 예. 그래서 신축 200제곱미터까지는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받는 것이 기반 시설 부담금 그래요. 그래서 기반 시설 설치할 때 너희들도 일반적으로 너희들도 일정 부분을 부담해라. 그 부담하도록 지정하는 구역이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얘기죠. 구역.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설치할 때 먼저 지정할 때에도 지정 절차가 있는데 자, 얘도 똑같이 심의 거쳐 지정하고 고시하는 것 같은데 앞에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듣는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절차가. 얘는 당연한 말이죠. 너 기반 시설 도로 등 설치할래 안 할래? 아니면 용지 확보할래 안 할래? 아니면 돈 낼래 안 낼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의견을 먼저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요. 또는 변경하고요.
지정되면은 지자체 공고에 고시한다. 그런데 저를 봐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여기 보세요. 절차 속에 주민의 의견 듣는 절차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일로 싹 집어넣으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잘 보세요. 법 만드는 자가 여기 집어넣을수록 손해기 때문에 안 집어넣어요. 안 만들어요. 주민의 의견 들으면은 난리나. 보세요. 주민의 의견 뭐야? 너 저 10층짜리 지을 수 있는데 너 5층까지밖에 못 줘.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고. 그죠? 사랑도 명. 그거 할 거 아니야. 아예 안 들어.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심의가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돈 낼래? 뭐 할래? 물어봐야 되거든. 그래서 하여튼 주민의 의견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는 없다는 것.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런 다음에요. 이렇게 지정되면 아까 했습니다. 아까 전에 저쪽에서 하는 김에 에이 여기 안 썼구나. 3자. 지구 단위는 몇 년? 구역 지정 이후 계획 몇 년? 3년. 얘는 몇 년? 예. 이게 5자 이게 몇 자? 1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이후에 1년 내에 설치 계획이 안 나오면 뭐가 돼요? 해제돼요. 해제.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설치 계획 수립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지정되고 수립은 몇 년 내에? 1년. 1년 내에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이때 절차도 똑같아요. 얘도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똑같이 의견을 듣고 심의 거쳐서 얘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는 뭐 변경하고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얘도 고시합니다. 이렇게 한번 책을 보면서 볼게요.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줄거세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그렇죠? 외의 지역. 즉 녹관농장에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부족해요, 공원도 필요해요, 녹지도 필요해 등 대통령령인데 그 내용이 바로 오른쪽 페이지 메뉴에, 그죠? 가장 먼저 1번 도로 설치해야 돼요.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시설 등등. 그렇죠? 근데 내가 왜 4번을 동그라미에 있느냐? 아무리 시골일지라도 아파트 단지 들어가지고 몇만 명 돼버리면 초등학교 필요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필요하면 거기다가 지어야 돼요. 근데 한 일개 마을이 발전되었다고 대학도 들어와,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 여기서 말하는 학교인데 고등교육법상에 따른 학교 제외. 요때 요 학교가 뭐냐면 대학이에요, 대학. 그래서 여러분 그냥 대학은 제외. 초중고는 오케이. 대학은 제외한다. 2번 부담구역의 지정 등인데요. 지정권자 똑같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 밑에 지정하여야 한다 할 거야.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죠. 하여야 한다. 그게 밑에 박스고 초록색 박스고요.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광 등이 해당 지역에 줄거세요.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밑에 지정할 수 있다.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박스는 의무적인데 살다 보면 이 의무적 사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용은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지정할 수 있다. 내용은 없지만 할 수 있다. 의무적 지정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박스 의무적이 뭐냐? 1번, 2번, 3번에 쌍가로 1, 2니까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자는 뭡니까? 완화,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완화, 해제. 2번,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자니 완화, 동그라미 하세요. 완화, 해제. 여기에 강화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강화, X. 3번에 쌍가루 1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몇 프로 증가? 20% 이상 증가. 20%.
상관 2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 속하는 특광 등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몇 프로? 20%. 일단은 뭐 세부적으로 있는 내용들은 차차 하겠지만 일단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나 일단 퍼센트지 20%는 같다 얘기죠. 2년 20%, 여기도 20%. 일단은 20% 이상 넘깁니다. 자, 지정 절차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뭐라고? 요겁니다. 주민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 또는 변경되면은 고시하라가 그 내용입니다. 3번에 지정 기준 박스 안에 1번만 동그라미 하시고요. 2번과 한 번은 한번 읽어보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1번 구역도 면적이 중요합니다. 면적 최소 얼마 이상? 10만 무조건 10만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3번 나오잖아요. 설치 계획 수립권자도 똑같죠. 지정권자나 같은 사람이니까 그죠. 지정되면 나오죠. 지정되면은 끝에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지막 줄 읽어봐요. 하여하며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줄 거죠. 그 내용 등을 보니까 그럼 그 계획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자, 아무래도 뭐 방금 했던 뭐 도로 등등이니까 1번 기반 시설의 종류, 뭐 위치, 규모 이런 것들이고요. 2번 기반 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보면 되는 겁니다. 수립 의제 줄거세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걸로 본다. 아무래도 지구 단위 계획이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지정 해제 나오네. 몇 년? 1년이죠. 구역 지정 이후 고시 이후에 1년 되는 날까지 계획이 없으면은 1년 되는 다음 날, 그죠? 그날까지는 마지막 1년의 마지막 날이니까 다음 날 되면 해제된 걸로 본다. 4번 비용 납부 부과 대상 나오네요. 부담구역에서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뭐냐? 요거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로 안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얘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중축인데 그 가로 안에 거 있죠.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는 말은요, 신축이 아니라 중축일 때. 현재 면적 200이 안 되는데 중축함으로써 200이 초과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는 중축일 때 얘기고, 다만 이유가 신축일 때.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들어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게 나온 겁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게 일부 철거예요, 전부 철거예요? 그렇죠. 전부 철거죠.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이거 뭡니까? 기존에 있는 규모보다 초과되었으면 알 수 있죠. 그냥 그래요. 왜? 기존 규모까지는 개축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철거하고 기존 규모보다 더 초과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신축할 때는 뒤에 거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한다 그 말이에요. 저를 봐요. 이 뜻입니다. 앞에 거는요, 그래서 중축할 때는 200이 안 됐습니다. 중축하는 바람에 200이 초과된 거야. 그때는 다 포함해요. 왜? 쓴 돈 얼마 안 되거든. 근데 신축은요, 전부 철거하고 새롭게 초과 짓는 바람에 너 무진장하게 돈 많이 썼네. 그러면 초과하는 것만 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축일 때하고 신축일 때 약간 다르죠.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 특히 다만 요거요. 왠지 압니까? 뒤에 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도 기존 건축 면적을 포함하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초과하는 것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단독 200제곱 초과 다 공부했어. 근데 항상 다만 단서 조항을 안 해가지고 틀리면 얼마나 배 아파. 넘깁니다. 산정 기준 중에 넘겨보시면은 그 초록색 박스 보면은 2번을 보면 건축물별 기반 시설의 유발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주택 쪽이 좀 더 낮고요. 위락 쪽 뭐랄까 좀 그런 쪽으로 갈수록 좀 높아요. 그러니까 높을수록 곱하기 하면 돈이 많이 나오겠죠.
가장 높은 게 뭐냐면 16번이에요. 위락시설이죠. 2.1. 제일 높아 이것이. 그 다음에 자 3번 일종 근생은 1.3, 이종 근생은 1.6. 그 정도 뭐 단독 공동 주택은 무조건 0.7, 럭키 7. 과거에 이거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가장 높은 게 뭐냐? 정답 위락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그 정도 보겠습니다. 4번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보겠습니다. 줄 거세요. 민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 비율은 일단은 아무리 많아도 100분의 20이에요. 100분의 20 무조건 100분의 20으로 하며, 특광 등이 줄 거세요.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20 중에서 100분의 25죠. 25%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 조금 더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10%인데 그 중에서 2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것. 5번 감면 사유는 뭐냐? 깎아준다, 돈을 좀 깎아준다 그 말이죠. 1번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 확보했습니다. 그거 안 하기 때문에 돈 내라 한 건데, 확보했다면은 확보한 만큼 비례해서, 그죠? 비례해서 아무래도 감면시켜준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이 잘 나옵니다. 2번 도로법에 의해서 원인자 분담금 등의 비용을 납부했다면은 다른 법률상 납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낸 만큼 돈에 비례해서 감면해준다. 3번 기반시설지 부담계획의 수립인데요. 특히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묶으세요. 저를 봐요. 이거요. 수립 절차, 주민의견, 심의, 수립 변경, 그거 조금이에요. 저거 똑같습니다. 참고로 4번 납부 및 체납 처분. 1번 납부 의무자 줄 거 볼까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 행위를 하는 자, 그죠? 마지막 줄 반드시 설치 비용을 내야 한다. 일대 박스 보세요. 1번 건축 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는 거기 위탁자, 도급한 자 있죠? 위탁이나 도급한 자가 내는 것이고, 2번 동그라미 2번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했다면은 임차하여 건축 행위를 하는 경우는 누가 하는 건가? 그 행위자 누구예요? 임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닌 것이, 건축 행위 한 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죠? 임차하여 건축 행위 한 자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 행위자 즉 임차인이 낸다. 임대인이 아닙니다. 3번 건축 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또 1, 2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했다면은 뭡니까? 지위를 승계한 자. 2번 부과 및 납부 기한, 특광 등은 납부 의무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줄 겁니다. 건축허가 밑에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돈 내라고 부과하는 거, 부과 내는 것이 아니라 2개월 이내에 돈 내라고 부과하고, 부과받은 납부 의무자는 언제까지? 사용 승인 밑에 신청할 때까지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 안 내면은 사용 승인이 안 떨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넘깁니다. 6번 강제지수 증수, 특광 등은 납부 의무자가 안 내고 있네요. 줄거세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외 수익금의 증수 등 법률, 즉 세금 걷듯이 증수할 수 있다. 5번 납부 방법. 1번만 보겠습니다. 현금도 되고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밑에 토지로 되는 물납 다 가능합니다.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물납 다 가능하다. 그래서 요까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한두 개 보겠습니다. 뭐
거의 볼 거 없고요. 196페이지. 196. 거기 1번 시범도시에서 쌍가리 1번만 동그라미 마시고 복습할 때 시범도시가 이런 게 있고 정도만 알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깁니다. 6번 청문. 청문이 또 의외로 잘 물어보기 때문에 체크합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6번. 국장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뭐라고요? 청문을 해야 한다. 청문회를 개최해서 취소하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한번 주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취소하더라도 하겠다 그 말이죠. 뭐 할 때 1번 개발행위 허가 취소하기 전에 청문. 개 동그라미. 두 번째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취소 할 때 시행자 할 때 시 동그라미 하시고요. 3번 실시계획 인가 취소할 때 실 동그라미. 들어봐요. 작년까지는 여기에 4번 해놓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그거 취소했었거든요. 나 그거 중개사법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 공부가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거 안 넘어가서는 더 좋을 뻔했어. 개시 실토. 청문회를 개시할 테니까 나와서 실토하라 그랬거든. 강의할 때 토가 빠지는 바람에 이거 애매하게 되어서 그냥 그죠? 없는 바람에 따라합시다. 개시실 끝 됐습니다. 뭐 또 없잖아. 따라요. 개시실 개시실. 자 개가 뭐라고요? 개 시 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뭐 안 나오니까요. 이렇게 해서 국토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